도겸은 양주 단양군 단양현 출신으로 어렸을 때 부친을 이어이었고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는지 마을에선 그를 막대 먹은 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4살이 되어서는 헝겊으로 깃발을 만들고 중마를 타고 놀았는데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모두 도겸을 따랐다고 합니다. 전 창호태수였던 감공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도겸과 마주쳤는데 도겸의 용모가 비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도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눈 뒤에 크게 만족하며 도겸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감공의 부인이 분노하며 제가 듣기로 도시 집안 아들 녀석은 절도를 지키지 않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린 녀석인데 어찌 딸을 그런 녀석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감공은 녀석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외양을 가졌으니 성장한다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자신의 딸과 도겸을 혼인시킵니다. 도겸은 젊었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유생이 되었고 능력이 뛰어나서 관직을 얻은 이후 4차례에 걸쳐 승진하여 유주자사의 직책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무도 뛰어났는지 서량에서 변장과 한수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장원의 참군이 되어 토벌전에 참가합니다. 참고로 당시에 무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성견도 장원의 참군이었습니다. 이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서주자사로 임명되어 서주지역으로 파견됩니다. 도겸은 서주지역에 있는 황건적들을 모두 격파시켜 영내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도겸이 다스리는 서주지역은 백성들이 부유하였고 식량도 풍부한 지역이라 이각 곽사의 횡포를 피해 도망온 유민들을 받아들입니다. 도겸은 서주자사가 된 이후 왕랑, 진등, 조옥, 미축 등 여러 인재들을 등용시켰고 특히 기근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진등을 전농교위로 삼아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도겸은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처럼 정사를 잘 돌볼 것 같았지만 이내 그 기대를 저버리고는 조갱 같은 참원이나 일삼는 서인배들을 신임하였고 형벌을 내리거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도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곁에서 총원을 하는 조옥을 광릉태수로 추천하여 내보냈고 합의에서 궐선이라는 자가 자신을 천자라 칭하며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와 연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물론 궐선과 연합한 이후 그를 죽이고 그 군세를 흡수하였기에 궐선의 군대를 얻기 위해 거짓으로 연합을 맺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도겸의 잘못된 행보에 서주지역은 차츰 혼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원소와 원술이 대립하며 조조 요편은 원소에게, 공손찬 도겸은 원술에게 붙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전투를 벌였으나 조조와 원소가 전투에서 승리하며 도겸은 조조에게 1패를 정립합니다. 이후 조조의 아버지인 조승이 동탁의 난을 피해 낭야로 피난을 했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승이 죽게 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도겸이 조조의 아버지인 조승을 노리고 직접 군대를 파견해 죽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위서 무제기에선 도겸에게 해를 입었다고 명시되어 있고 주석으로 달린 세설신화엔 이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는데 조조가 태산태수인 응소에게 명하여 자신의 가족들을 연주로 보내게 하였는데 응소의 군사들이 당도하기 전에 도겸이 은밀히 수천 명의 병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조조의 가족들은 도겸의 병사들이 응소의 병사들이라 착각하고 응접하였는데 도겸의 군사들은 도착하자마자 조조의 동생 조덕을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조조의 아버지인 조승을 포함한 조조의 가족들을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한서 조등열전에는 조승이 서주자사 도겸에게 살해당했다 라고 나와있고 후한서 도겸열전에 주석으로 달린 응소전에는 도겸은 조승의 자식인 조조가 자주 공격해오는 것에 노하여 경기병으로 조승을 추적하여 죽여버렸다고 한다 라고 나와있어 이 주장을 뒷받침해줍니다. 반대로 도겸은 조승의 죽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존재하는데 위서 무제기에 주석으로 달린 위호의 오서에 이르길 도겸은 조승의 호위를 돕기 위해 도위였던 장계와 병사 200명을 보냈는데 장계는 조승의 재물이 많음을 알고는 재물을 빼앗고 조승을 죽인 뒤 회남 지역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한서 도겸열전에는 도겸의 별장과 사졸들이 조승의 재물에 눈이 뒤집혀 그를 습격하여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지만 어찌됐든 조승의 죽음에 대해 도겸이 일정 부분 아니면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조승의 죽음을 계기로 조조는 이를 명분 삼아 또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초평 4년 서주 지역을 침공해 들어갑니다. 도겸은 맞서지만 조조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연전연패하며 10여 개의 성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팽성에서 회전을 벌였는데 여기서도 크게 패하여 담현 지역으로 후퇴해 농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손찬의 소아였던 전해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자신의 위급함을 알렸고 전해는 지원을 갈 채비를 갖춥니다. 전해와 유비의 지원군 소식과 함께 식량까지 부족하게 되자 조조는 병사들을 이끌고 퇴각하면서 학살을 시작합니다. 조조군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닭이나 개조차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살육을 일삼았고 죽은 자만 10만 명에 산처럼 쌓인 시체들로 인해 사수의 물이 흐르지 않았다고 하며 5개의 현의 성곽에는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흥평 원년에 조조는 서주 지역으로 다시 출병하여 여러 현을 함락시키면서 앞서 마찬가지로 서주민들을 학살하며 전진했고 조표와 유비의 군대를 깨부숩니다. 이에 도겸은 조조를 두려워하여 단양 지역으로 도주합니다. 풍전등화의 순간에 다행히도 진궁 장막이 조조를 배신하고 요포를 끌어들여 조조의 거점을 노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후방이 위험해진 조조는 할 수 없이 퇴각하게 됩니다. 도겸은 조조의 위협에선 벗어났지만 병에 걸려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갑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미축에게 유비가 아니면 서주 지역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유언과 함께 숨을 거둡니다. 그때 도겸의 나이는 63세였습니다. 도겸이 서연의 현령이었을 당시 여강태수는 장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같은 고향 출신의 선배이면서 도겸의 아버지와 친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겸은 장반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치욕스러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날 장반이 도겸에게 춤을 춰보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도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 끈질긴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춤을 추게 되었는데 춤을 추는 도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억지로 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이를 본 장반이 거기서 한 바퀴 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자 도겸은 돌 수 없습니다. 여기서 회전을 한다면 다른 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를 보면 도겸 입장에선 좋아할 수 없던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도겸은 일반적인 다른 군벌들과는 달리 한왕실에 대해 신경을 썼다는 기록이 몇 군데 등장하는데 일단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었을 당시에는 공손창과 마찬가지로 연합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신이었던 주준이 동탁에 대항하려고 하였을 때는 정병 3,000명과 물자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동탁이 죽은 뒤에는 주준을 원수로 삼아 이각 곽사를 토벌하고 천자를 받들어 맞이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후의 계략으로 주준이 천자의 명을 받들어 이각 곽사가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궁궐로 입주하게 되면서 도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서주자사가 된 도겸의 최악의 선택 중 하나는 차경이라는 인간을 등용한 일이었습니다. 차경은 같은 단양군 출신인데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왔기에 도겸은 기뻐하며 그를 광릉, 합의, 팽성 세 군의 식량 수송을 감독하게 합니다. 하지만 차경은 즉시 세 군의 물자를 끊고 거대한 불교 사원을 건립합니다. 본전은 3,000명이 수용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했다고 하며 황금으로 칠한 불상을 만들어 비단 옷을 입혔고 사원 위로는 수많은 금괴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 불교를 포교하기 시작했는데 음식을 먹으러 오거나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1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조조가 서주를 침입하자 남녀 1만여 명과 말 3,000피를 들고 광릉으로 도망쳤는데 당시 광릉 태수이던 조옥이 빈객의 예를 다하며 맞이하였으나 차경은 광릉 지역의 재물을 탐내서 연회를 틈타 조옥을 죽였다고 합니다. 차경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효에게 패하여 일반 백성에게 죽을 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도겸이 여러 인재들을 등용할 때 장소도 등용하려 하였는데 장소가 이에 응하지 않자 도겸은 장소가 자신을 얕본 것이라 생각해 그를 체포하여 처벌을 하려 합니다. 이때 조옥이 온 힘을 다해 청원을 한 덕분에 장소는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운 정도 정이었는지 시간이 흘러 도겸이 죽자 장소는 직접 애도하는 글을 지었고 그의 죽음을 비통해 하였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도견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섬기게 된 군주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중용되지 않아 매번 탄식했으나 새 군주를 섬긴 후에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수많은 계책을 진언했고 마침내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지위와 권력을 얻게 되자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은혜와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었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